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선임계를 이제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그 요청서를 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선임계 제출하기 전에 사임계를 다 내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을 했었거든요. 예. 우리 변호사법에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요즘에 집사 변호사 문제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접견만 하는 변호사들 징계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그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윤전출을 거쳐서 수표로 뭐 30억, 뭐 현금으로 10억 해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보니까 그 돈 왜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뭐 변호사 선임비로 뭐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법에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그 명시를 하면서 거짓 진술, 사건을 은폐하는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위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 위법 행위는 아마도 지금 검찰에서 재산 몰수 추징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시라도 재산을 범죄 수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은닉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은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징계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뭐 30억 원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인지, 본인의 주장대로 이 선임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변호했던 공동 변호인단 중에서는 난 몰랐다,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또 배신감을 느끼는 변호사도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 1억 미만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억 원 같은 경우도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수임료로 받은 게 되면 당장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요, 수임료로 당장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의 재판에 대비해서 수임료로 쓰기 위해 보관만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세금도 피해가고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상당히 애매모호한 발언인데요.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유영하 변호사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측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 관해서는 아예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을 거부하도록 조언했다는 것을 또 변호사협회나 다른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뭐 지금 정치적으로 몰라겠지만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던 정치인이라면 사법부를 신뢰하고 떳떳이 재판 절차에 응하도록 변호인이 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법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유영하 변호사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선임계를 이제 정식으로 제출한 상태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 이렇게 그 요청서를 냈다는데 이거는 어떤 일인가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선임계 제출하기 전에 사임계를 다 내고 나서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을 했었거든요. 우리 변호사법에는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요. 요즘에 집사 변호사 문제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징계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네, 뭐 30억 원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정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인지, 본인의 주장대로 이 선임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변호했던 공동 변호인단 중에서는 난 몰랐다,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또 배신감을 느끼는 변호사도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 1억 미만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억 원 같은 경우도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수임료로 받은 게 되면 당장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요, 수임료로 당장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의 재판에 대비해서 수임료로 쓰기 위해 보관만 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세금도 피해가고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상당히 애매모호한 발언인데요.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유영하 변호사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측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 관해서는 아예 재판 자체를 거부해서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접견만 하는 변호사들 징계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하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윤전출을 거쳐서 수표로 뭐 30억, 뭐 현금으로 10억 해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보니까 그 돈 왜 받았는지 물어봤더니 뭐
뭐 변호사 선임비로 뭐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법에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그 명시를 하면서 거짓 진술, 사건을 은폐하는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위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 위법 행위는 아마도 지금 검찰에서 재산 몰수 추징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혹시라도 재산을 범죄 수익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은닉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은 의뢰인의 위법 행위에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